오늘 코스피가 2009년 11월 이후 11년 만에 1,500선이 붕괴됐습니다. 무너지는 증시에 코스피 시가총액 1,000조 원 기록도 깨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증권시장 안정기금을 이르면 다음 주 집행 계획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현대차 이사회 의장직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정면 돌파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의 하락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 2009년 11월 이후 11년 만에 1,500선이 붕괴됐습니다. 무너지는 증시의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합계 1,000조 원 기록도 깨져버렸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1,500선이 붕괴되며 11년 전인 2009년 7월로 되돌아갔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또다시 동시 발동된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39% 하락한 1,457.64를 기록하며 지난 2009년 7월 1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끝없이 하락하는 증시에 코스피 시가총액 1,000조 원 기록도 깨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종가 기준 코스피 종목들의 시가총액 합계는 982조 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코스피 종목들의 시총 합계가 약 1,524조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달 사이 54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경우 이 기간 시총이 372조 5천억 원에서 256조 4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동안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를 모두 경험하며 전 거래일 대비 11.71% 폭락한 코스닥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1월 20일 246조 원을 기록했던 시가총액 합계는 오늘 종가 기준 157조 원으로 90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자사주 매수 제한 완화 등 당국의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코로나19라는 악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복합 위기 조짐이 보인다며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상대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더 늘려나갈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지급 기간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5조 5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도 시행됩니다. 또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증권시장 안정기금은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집행 계획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50조 원이 넘는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브리핑에 배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급락하는 증권시장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해결할 의지와 능력도 있다며
대책을 언제 쓸지는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24시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에는 여러 플랜을 언제든 가동하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책을 오늘 쓸 것이냐, 내일 쓸 것이냐, 또 다음 주에 쓸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40원 급등한 1280원 7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1300원 선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공포감이 외환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장중 변동폭은 50원에 달했습니다. 달러 환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과 단기 자금 시장 경색 여파로 전 세계 대부분 통화 대비 강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달러와 현금 부족 현상이 지속하며 미국 장기 국채는 물론이고 주식과 원자재 등 달러 현금을 제외한 대부분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럽과 미국 등으로 확산되며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과 수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주요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 봉쇄 조치를 취함에 따라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이 유럽 내 일부 공장 가동을 약 3주간 중단하게 됩니다. 미국에선 제너럴 모터스,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회사들과 전미 자동차 노조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생산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현대차 미국 엘레베마 공장도 현지 시간 18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서 가동을 중단했고 최대 수출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판매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인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최근 증가세를 멈추고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주가 반등을 기대하는 심리에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증가했지만 주가 하락세가 길어지며 반등 기대감이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이달 17일 기준 모두 8조 5,422억 원입니다. 지난 12일과 비교해 3거래일 만에 1조 5천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현재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작년 9월 6일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공포에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내려가며 금에 투자하는 펀드가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FN가이드가 설정액 10억 원 이상 펀드의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지난 18일 기준 금 펀드 12개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2.45%에 그쳤습니다. 투자금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금펀드 12개의 설정액은 총 3,803억 원으로 최근 1개월 동안 120억 원이 줄었고 최근 3개월 동안 28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대표적 실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보통 주식 같은 위험자산과는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데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장세를 이어가며 금도 충격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기 농협은행장 후보의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경영기획부문장이 단독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손 부문장이 낙점되면서 차기 농협금융회장 선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광수 농협금융회장 연임이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정순영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경영기획부문장 어떤 인물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손병환 부사장은 지난 1990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후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장, 농협중앙회 기획실장, 농협미래경영연구소장, 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문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디지털 금융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로 그룹 내 전략통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스마트 금융부장 재임 당시에 농협은행의 오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도입을 이끌어낸 주역이기도 합니다. 농협은행장으로 취임하면 무엇보다 은행의 핵심 전략인 디지털 경영 혁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협은행의 디지털 전환 작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은행장이 돌연 사임하면서 어떤 인물이 은행장이 될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던 상황인데 아무래도 단독 내정인 걸 보니까 결과가 좀 예상됐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안팎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협금융부사장 자리는 대표이사 직행 코스로 여겨져 왔기 때문인데요. 김주화 전 은행장과 이경섭 전 은행장 등도 부사장직을 수행한 후 은행장에 선임이 됐었습니다. 농협금융지주는 내일 임추위를 한 차례 더 열어서 손 부사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자격 검증을 마친 뒤에 후보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농협 금융도 지금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잠재울 만한 적임자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농협은행의 글로벌 사업 진척 속도가 타 은행에 비해 늦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해외 사업 강화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손 부사장이 글로벌 사업 부문장을 겸임하면서 해외 사업을 총괄해온 경험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지난 1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하면서 김병원 전 회장 체제 인사들이 대거 물러나는 인사 후폭풍이 있었는데요. 조직 안정에 가장 먼저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금융 회장 선임에도 지금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광수 회장 연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광수 회장이 다음 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1년 연임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농협금융이 지난해 지주 출범 이후 역대 가장 많은 1조 7,796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현재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금융회장 중 연임에 성공한 사람은 김용환 전 회장이 유일했는데 첫 2년 임기를 마친 뒤 1년 연임을 하고 재연임에 나섰다가 돌연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성희 신임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 이런 설도 있는 상황인데 이곳 자세히 보면 농협중앙회하고 금융지주는 분리되어 있는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의 금융 부분은 금융지주로 판매와 유통은 경제지주로 각각 분리 독립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 신경 분리로 시작된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돼서 자산 200조 원의 거대한 독립금융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타 금융지주와 달리 지분을 100% 보유한 농협중앙회의 입김이 농협금융의 인사권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늘 논란의 중심에 서왔는데요. 중앙회가 지주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금산 분리 원칙에서 제외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농협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인정하는 은행지주사이면서도 은행지주사 주식의 보유 제한이나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중앙회가 금융지주의 지분을 100% 갖게 되면서 중앙회장의 금융지주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해지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사에는 뒷말이 좀 무성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인사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중앙회장이 새로 바뀐 게 아무래도 좀 큰 이유로 작용을 하겠죠? 이 농협금융은 비영리 목적의 농협법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중앙회가 지분을 100%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지주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농협법에 따르면 간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농협금융은 운영 갈등으로 출범 1년 만에 회장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2년 농협금융 첫 회장이었던 신동규 전 회장은 당시 김병원 전 중앙회장과의 갈등설을 끝으로 이듬해 임기 중 전격 퇴임에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가장 최근엔 이대훈 농협은행장이 중앙회장이 바뀌면서 지난 3일 7명의 농협 계열사 대표와 함께 돌연사임해 금융권을 술렁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본래 설립 취지대로 운영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금융그룹으로서 가치가 올라가야 경쟁에서도 살아남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농협금융 초대 회장인 신동규 전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회와의 갈등설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농협금융이 금융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중앙회 측은 농협 계열사로밖에 대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인데요. 예전 농협이 운영되던 방식을 고수하는 흐름이 계속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은 실무 권한이 없는 명예직인데도 모회사 개념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가치 충돌이 발생했고 과거의 논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농협금융이 본래 설립 취지대로 금융그룹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와의 분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명 체육관 선거라고 불리는 간선제 방식의 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협중앙회 선거 후보들도 공약의 이를 반영한 만큼 이성희 중앙회장도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절차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NH 농협은행장 관련 소식들 금융팀의 정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부친인 정몽구 회장에 이어 현대차 이사회 의장직에 올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으로 정면 돌파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현대자동차 이사회 의장직에 선임됐습니다. 이로써 부친인 정몽구 회장이 21년 만에 물러나며 공석이 된 의장직을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승계하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당초 이원희 사장이나 사회이사가 후보로 거론됐지만 코로나19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해 책임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사회에 앞서 열린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과 신규 사내이사 선임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상현 사내이사 선임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정관상 사업 목적의 각종 차량 외에 도심 항공기 등 신종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기타 이동수단의 제조, 판매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주관을 맡은 이원희 사장은 올해 사업 방향으로 매출과 이익 확대, 원가 개선, 미래 사업 본격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 기반의 혁신과 더불어 로봇, UAM, 스마트 시티 등과 같은 폭넓은 영역에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올해 주총장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참가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한편 좌석도 띄어앉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 오릅니다. 롯데지주는 전날 오후 진행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신 회장이 4월 1일자로 회장에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일본 롯데홀딩스는 신격호 회장, 신동빈 부회장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신격호 회장이 2017년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회장직은 공석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이번 취임에 따라 신 회장은 한일 양국 롯데의 경영을 책임지는 원 리더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게 됐으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6년에 걸친 경영권 분쟁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 오름에 따라 호텔 롯데 상장 작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7년 세운 3구역 철공소 골목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을 둘러보는 을지유람이라는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요. 서울시가 보존 가치가 있다고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조선 후기 도시 모습이 머지않아 철거되고 투어 프로그램도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서울시가 도시재생 계획을 내놓은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중구청은 지난 2015년부터 이 일대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을지유람이라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세운 3구역 철공소 골목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개발 방침을 보존과 재생으로 선회하는 만큼 일부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운 3구역 대부분은 철거를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3구역 일대 대부분이 이미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세운 3구역 가운데 1, 4, 5구역은 이미 철거를 완료하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정작 지켜야 할 미래유산은 못 지켰다며 서울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곳을 스스로 철거하는 자가당착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수행한 연구에서 조선 후기 도시조직이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곳으로도 꼽혔다고 합니다. 이 지역 철거로 을지유람 투어 프로그램은 코스를 변경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을지유람은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1월달부터 이제 혹한기여서 이제 쉬고 있다가 올해 3월 때부터 이제 다시 정상운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하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철거되기 전까지 현재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유람은 세운 3구역 개발과 함께 사라질 전망입니다. 투어 코스의 상당 부분이 3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나선 지역 당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장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 직원 주차장에 수천 대의 차량이 보였고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졌는데 테슬라는 필수 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기초적인 업무만 가능합니다. 기초적 업무는 보안 경비, 월급 지급 등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의 업무로 공장 가동은 어렵습니다. 이 공장은 현재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41만 5천 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진행 중인 국제 체스 대회. 시합을 앞두고 선수들이 악수 대신 팔꿈치를 부딪힙니다. 세계 최고의 체스 선수들이 겨루는 이 대회는 경기 전후 악수를 나누는 전통이 있지만 주최 측은 선수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올해는 악수를 금지했습니다. 또 체스판 옆에는 선수들이 체스를 만진 후 사용할 수 있는 손 세정제도 마련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스포츠 경기를 금지한 가운데 이번 체스 대회는 무관중 대회를 조건으로 진행을 허가받았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피해가 큰 이탈리아에 의사와 간호사 300명을 파견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파견한 의료진은 현지 시간으로 18일부터 순차적으로 환자가 다수 발생한 밀라노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밀라노에서는 임시병원 1개소에서 400개의 중증 환자용 병상을 운영하는데 이곳에 필요한 인력은 의사 500명, 간호사 1,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진단도구와 방호복도 이탈리아를 비롯해 스페인, 폴란드, 그리스 등 유럽 국가에 보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에서 우호적인 지원자로 국제적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인공호흡기 부족을 예상한 기업들이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애틀 지역 기업인 벤테크 라이프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위독한 환자의 호흡을 돕는 생명 유지 시스템을 월 200개 정도 생산합니다. 그러나 악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약 3개월 내 1,000개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릴 방침입니다. 이 회사는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백신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인공호흡기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며 병원의 요청을 우선시하고 많은 요청에 대해 가능한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수도의 주요 관광지인 런던 국립미술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런던 국립미술관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마지막 관람객을 맞이한 후 폐쇄됐습니다. 이 밖에 런던 전역에 있는 극장과 공연장, 미술 전시장 등이 당분간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폐쇄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술집과 클럽, 식당 등 불필요한 사교 모임을 피하라는 영국 정부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접경 지역에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이과수 폭포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당분간 관광객 입장이 금지됩니다. 언제쯤 다시 관광객 입장이 허용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과수 폭포는 제주도와 베트남 하롱베이 등과 함께 세계 7대 자연 경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계 7대 자연 경관으로 선정된 이후 이과수 폭포를 찾는 관광객은 한 해 많게는 14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불며 강풍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의 경우 20년 만에 처음으로 강풍경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강풍은 내일 아침까지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의 경우 내일 아침까지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26km 이상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동해안과 경북 내륙에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옮겨 붙기 쉬운 만큼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불씨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3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내려가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니까요. 출근길 나서실 때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춘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낮아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수원과 춘천 1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4에서 5도, 낮 기온은 16에서 17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흐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엔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